거기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보시면 역시 앞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가 조금씩 이제 변형된 문제들이 많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또 적중 예상 문제도 다 이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앞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고요. 역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 보시면은요.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죠.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뭐 지금까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워낙 많았고요. 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요즘 최근 좀 뜸했거든요. 문제가 한동안. 1번 보시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거. 자,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 없다. 동의해서 물론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는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파산했을 때는. 4번 보시면 이제 부기 등기가 나와요. 부기 등기. 예.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 부기 등기일 이후에 만약에 처분하거나 또는 제한 물건이 설정되거나 등등 행위는 다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겨서요. 우리 5번 문제는 원래는요. 저 앞에 우리 그 용어 정의 파트에 원래 있으면 좋을 텐데 뒤에 이제 우리 주택 공급과도 역시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몇 번입니까? 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거기 우리 5번에는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나오는데 우리 잠시 우리 기본서를 한번 펴가지고요. 우리 기본서 앞에 총칙 부분에 나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서 앞부분에. 예. 기본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583페이지 나오죠? 예, 우리 기본서 583페이지. 24번을 보면 공공택지라고 나오죠. 공공택지의 뜻,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하는데요. 1번에 국민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2번 택지 개발 사업 나왔죠? 예. 3번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5번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 그런가 보다. 6번을 체크해야겠죠? 도시 개발 사업인데 단 수용 방식. 그다음에 혼용 방식 중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 그것만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 옆에 써놔야겠죠? 환지 방식 X. 예. 그다음에 7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 이것은 역시 수용 방식하고요. 혼용 방식 중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네. 그래서 지금 이 3번 지문을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3번이 틀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 틀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로에 예, 우리가 환지 방식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에 이제 수용 방식 또는 혼용 방식 중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하다고 본 거예요. 문제를 갖다가요. 그러면 3번이 만약에 단서 조항이 없다 그랬을 때 3번을 맞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객관식은요. 만약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또 정답이 없다 싶을 때는 3번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환지 방식은 제외거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억지로 정답을 3번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사업을 수용 방식 할 수도 있고 혼용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수용 방식 또 혼용 방식일 때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우리 5번 지문 써놨잖아. 수용 방식에 의한 써놨죠. 이렇게요. 예. 경제자유구역도 수용 방식에 의한 했으면 정확히 맞을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 3번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었을 때 예전에 이게 16회 때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16회 시험 때. 그때는요. 정답이 6번이었어. 도시개발 사업이었어요. 그때는 5번까지만 있었거든. 조문이. 5번까지만 있었는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시험 정답을 찾는 기준일 다음 날에 6번이 효력이 발생한 거야. 도시개발 사업이. 예. 기준일 다음 날. 예. 날짜. 그러니까 날짜 하루 차이로 예. 정답이 여기 6번의 도시개발 사업이 정답이 됐었다고요. 예. 전에. 날짜 하루 차이로 정답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예. 다시 이제 우리 문제집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6번 문제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6번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 저희 6번 문제에 틀린 것이 몇 번인가요?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이거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거죠.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띵 하거든.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에도 시군구청장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청이 나온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주고 시군구청장은 통지받은 사실을 입주자 모집하는 사업 주체에게 입주자에게 알려주라고 통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나오긴 하지만 바로 시군구청장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었다고요. 1번 틀렸고 분양가는 두 개죠. 택지비와 건축비. 예. 3번 지문은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 가격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 4번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5번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8번 공급 질서 등 교란 금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1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매매 등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지만 2번 상속과 저당은 예외다. 알선은 할 수 있다. 알선은 못한다. 우리 알선을 갖다가 금지하는 게 우리 중개사를 타켓으로 한 거죠. 그렇죠? 알선 금지. 4번 예, 누구든지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예, 5번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위반자에 대한 대책이죠. 예. 9번 문제 그냥 한번 보시는데 지위 무효와 계약 취소, 환매, 퇴급 명령.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에 의한 제재 수단, 벌금 부과. 우리 벌금은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게 아니죠. 벌금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형벌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예, 5번 벌금 부과. 예.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지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지각 한 번 할 때마다 당시 돈으로 엄청 큰 돈인 1,000원씩을 예,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법대 들어오고 나서 그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거든. 법원이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벌금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친구 하나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예,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이제 반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열흘치 미리 내겠다.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 불러내가지고요, 아이스 아키 스틱으로 때렸습니다. 아이스 아키 스틱으로. 예, 아이스 스틱으로. 예. 담임선생님께서 워낙 힘이 좋으셔서요, 이 스틱이 부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어요.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리 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벌금 부과가 기억나는데, 이 벌금은요 법원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게 건축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법. 다음 중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않았는데 끝에 5번에 벌금 부과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벌금은 건축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게 아니죠.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벌이라고, 벌금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벌금 부과라는 게 막 나와요. 그러면 벌금 보면 벌금은 형벌이다. 형벌은 법원에서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근데 그게 반드시 공법에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개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 시내를 돌면서 모든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나 이렇게 다 수집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독서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요거 비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비고 자 공부를 하고. 예. 한날 그분이 이제 다른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개법 문제가 있고 다음에 우리 공법이잖아요. 중개법 문제가 같이 인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에. 예. 그렇잖아요. 중개법 문제 끝 문제하고 공법 안문 같이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개법 문제가 보이더라고.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더라고. 말이 안 되는 문제. 뭐 답 틀린 거 찾아라. 어떤 사람이 집행유예 7년 이하의 집행유예. 우리 7년 이하 집행유예가 있나? 법에는 집행유예는 5년 이하가 최고죠. 5년 집행유예는요. 그러니까 문제 내신 분이 기본적으로 법을 모르시는 분이야. 그 중개사법 문제 내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예 법 체계에 그런 게 없는 거야. 물론 그 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틀린 지문이라도 아예 그 범위 안에서 맞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법이든지요, 벌금은 항상 형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공법뿐만 아니라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예. 그 사람이 뭐 국토부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행정기관은 벌금 부과 안 되고 오로지 법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똑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번인가요? 2번. 자, 우리 주택 상환 사채는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가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요, 2번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본금 3억 원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가 아니죠. 연평균 몇 세대로 나옵니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이 금지가 되는 것 중에서요, 요 주택 상환 이 사채는요, 사채는 이거 누가 발행했죠? LH공사하고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때는요, 우리 파산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으라 그랬고요. 이거 외에도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때는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조건을. 아무나 건설회사 하면 등록 사업자면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이 우리 책에 한번 찾아볼게요. 책에다가 써놨나? 주택 상환 사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658페이지를 펴보세요. 65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참고라고 나오죠. 658페이지.
등록 사업자의 주택 상환 사채 발행 그래가지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가지고요. 자, 등록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아무나 다 발행하는 게 아니야. 등록 사업자는요. 밑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체크.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한자해야 되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이어야 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을 건설해야 돼요. 그럼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환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이네. 예. 3년간 평균이 300이면 300호 이내에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그러면요. 바로 양도 양수 알선이 금지될 때 주택 상환 사채는요. 양도 양수 알선이 금지되잖아요. 이때 주택 상환 사채를 등록 사업자가 발행했을 때는 이 조건을 갖춘 주택 상환 사채야 돼. 예. 그래야지만 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인데 이게 LH 공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 사채는요. 별 조건이 없지만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 사채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니까.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되는 주택 상환 사채일 때. 그래서 10번에 2번 지문은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가 이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되는 거고 LH 공사가 발행한 주택 상환 사채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2번 지문까지도 집어넣어서 시험에 낼 수가 있어서 2번 지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걸 하나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 바로 딱지 같은 거고요. 공공사업 시행,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자기는 무허가 건물도 아닌데 억울하게 철거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분양권을 줘야 돼. 이 사람의 명칭은 이주대책 대상자예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거는 물딱지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줍니다. 이거는. 예. 그걸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1번 틀린 게 몇 번인가? 3번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년마다 재검토네. 그렇죠? 예. 1년마다 재검토입니다. 예. 그다음 투기 가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직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도 지문에 있습니다. 예. 급격하게 감소한 곳. 예. 이것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주택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3번 틀려 있고 2번 나와 있죠. 예. 검토.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예.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고 돼 있죠. 밑줄 쳐주세요.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밑줄 쳐주세요. 이게 이 문제집 인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이거예요. 문제 인쇄하기 직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들어간 게 바로 이겁니다. 주택법.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까지만 있었거든. 이게 비판받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반응이 없는 거야. 전국 시도지사가요. 이게 논란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의견 제시는 반응이 없으면은요. 다음 의견 제시할까요? 안 하지. 그래서 요거 인쇄하기 직전에 개정돼서 추가된 게 바로 그거예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렇게 바꾼 거야.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한 거예요. 몇 달 전이지 이게 개정된 게.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속 시험 나왔죠. 2번 지문. 2번 지문은 정답으로 나온 것만 내 본기 3문제가 넘어요. 정답으로 나온 거 3문제가 넘는 게 이번에 개정됐다고 몇 달 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죠. 4번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예. 12번은 너무나 많이 풀어봤으니까 풀어보시고 자 뒤에 이제 리모델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하고요. 주택 상환 사채 있죠. 그 두 개가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429페이지 보시면 1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올바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라. 이 30일 내 의견 제시가 함정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할 때 60일 내 의견 제시 들어봤죠. 어느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제시기간은 60일 내 60일 내 의견 제시 없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들어본 기억 있죠? 거기서는 지방의회 의견 제시기간이 60일이었는데 주택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제시기간이 여기는 30일이야. 왜? 같은 기본 계획인데. 정비법의 정비 기본 계획은 지방의 의견 청취 60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30일이거든요. 그래서 끝낸 거라고 시험 문제를요. 이번에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관한이죠. 관할이 아니지, 그렇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대. 부도나서. 그래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가? 보증을 쓴 사람이 있잖아. 보증 쓴 사람이.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써야 되죠.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걔가 부도돼서 등록이 말소가 돼도 발행한 것은 효력이 계속 지속이 돼요. 예. 1번 바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번 대장 비치 기재해라. 이건 절차적인 거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5번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채권이나 사채를 발행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주택 상환 사채가 나와 있죠. 주택 상환 사채. 자, 주택 상환 사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승인 받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승인 받는 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두 가지 더. 승인 받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어디서 봤을까? 힌트 도시개발법에 나와. 도시개발채권 합격. 예, 도시개발채권이 있었어요.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하나요? 발행은 누가 해요? 발행. 지자체장이나 시도지사가 발행하죠. 누구의 승인 받는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죠. 이제 승인 받는 하나 더 있습니다. 힌트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토지자로 시작하고 끝에가 채권으로 끝나는데 참고로 김영증권이야. 그리고 김영증권에는 상환자라는 게 나와. 힌트. 토지 상환채권. 힌트가 너무 많다. 그렇지? 누구의 승인 받아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는 거 세 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차피 앞으로 계속 반복하겠죠. 아직 57일이나 남았어. 야, 진짜 많이 남았네. 하루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춰도 되겠다. 예. 예.
지금부터 공부해도 붙겠다. 진짜 지금부터 공부해도. 예. 지금 뭐 붙겠다. 예.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신 간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에요. 일주일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하고요. 지금은 하루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일주일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힌다. 지금은 하루 공부하면 한 번 더 맞출 수 있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직결되는 공부량이 11월 달은 일주일이면 지금은 하루라고요. 예, 하루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책 읽을 때 진도 나가는 거 보세요. 일주일 11월 달 그때 공부, 1월 달 공부할 때 일주일 걸리던 거 지금 하루면 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3번 문제. 옳은 게 몇 번인가요? 1번. 등록 사업자. 보증을 받았을 때 발행할 수 있고. 누구한테 승인 받는가? 기획이 아니죠. 예. 국토부 장관 승인. 상환자가 나오니까 김영증권. 채권에 기재하고. 등록 말소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요. 주택 상환 사채 발행은요.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고 주택법이 없는 것은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리 4번 문제 보시겠어요? 작년도 기출문제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이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출한 이후에도 동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법에서 다 봤죠, 그렇죠? 예. 1번은 이제 그대로 보시고요. 3번 15층 이상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 4번은 작년에 나왔던 그 동의 요건이고요. 4번. 예. 5번 나왔죠. 안전진단 요청. 그래서 4번 문제는 작년에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예. 올해도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나올 만한 것들은요. 공부할 거예요. 이 작년에 공부했던 거고요. 이 적중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틀린 게 몇 번인가요? 너무 쉽다. 이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가장 기본 문제예요. 누가 수립권자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3명이 수립권자예요.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도시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핵심. 예. 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이때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요. 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수립해야 되고요. 기본 계획의 기준. 자, 이것도 행정 계획이잖아요.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5번 14일 이상 주민 공람 나왔죠. 지방의회 의견 듣고 이때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 예.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주택 상환 사채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3번 300세대 미만 규모에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연평균 예? 주택 건설 평균 호수 범위 내에서 그죠? 주택 건설 평균 호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때 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냈더니 만약에 400세대였다. 그러면 400세대 규모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지문 알아두셔야겠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아파트 지을 때 3년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액면이나 또는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3번 문제에 5번 지문 보세요. 액면 또는 만원짜리를 만원에 팔면 액면이고요. 만원짜리를 5천원에 팔면 할인이에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고요. 주택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저기까지 우리 이제 주택법 문제를 다 보셨고요. 주택법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9월 달에 아침에 푸는 문제에서요, 많은 보충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예. 주택법 출제 경향 계속 바뀌거든요. 예. 뉴스 보고, 뉴스 나오면은 저 뉴스를 보신 교수님이 어느 문제를 낼 것인가를 보고 바로 우리가 그 주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 작년에 그래서 문제 다 마친 거예요.